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파생상품과 기술적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지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 파생시장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물 가격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가격이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했는데 작년 10월 저점에서 올린 추세선이랑 그다음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바닥이 나오고 반등 시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더 선물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는 약정 수량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량이라고 부르는데 선물시장에서 그걸 약정 수량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40만 계약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주말에 원월물까지 합쳐서 44만 계약대를 기록했는데 40만 계약을 넘어섰던 그런 시점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선물시장은 이제 양방향으로 거래가 되는 데고 레버리지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바닥이나 고점에서는 거래가 크게 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들을 바닥 신호로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가 지난 주말에는 5천 계약, 지난 월요일에는 1만 계약 정도로 조금 올라섰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1월달 고점 찍을 때 7만 8천 계약이었고 지난번에도 7만 5천 계약 정도까지 4월 초에 기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 상승 추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선물 계약 수를 늘리다가 조정 과정에서 이제 0이나 중립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다시 또 선물 계약 수를 늘리면서 매수를 늘리면서 또 상승을 주도를 하다가 조정을 받을 때 중립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적 순매수가 만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만 계약이 플러스긴 하지만 과거 이제 7만 5천 계약 정도 고점에 비하면 중립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가 유효하다면 여기서 더 매도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옵션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V코스피입니다. V코스피란 건 뭐냐 하면은 미국의 이제 S&P 500 지수 빅스를 만드는 것처럼 옵션의 여러 가지 변동성 가중 평균에서 20일 미래의 어떤 변동성을 추정하는 지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말에 얘가 25%까지 장중에 급등했다가 21% 수준에서 마감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초에는 조금 더 떨어졌고요. 변동성이 이렇게 급증했다가 급락하는 장중에 이거는 일종의 분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사적 변동성은 사실은 내재 변동성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것보다 심리적인 흐름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보통은 그럴 때 변동성의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주가의 방향성도 하락보다는 위쪽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 4번은 외국인 4월 만기일 이후로 옵션 포지션을 나타낸 겁니다. 옵션 콜 매수, 콜 매도, 풋매수, 풋매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옵션의 어떤 수익 구조를 이제 합성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매매한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누군가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355포인트 정도 수준의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 도달해 있는데 지금 또 주가가 하락하면 외국인은 이익 규모가 줄게 돼 있습니다. 주가 올라가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이제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건 이제 변동성 매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변동성은 죽고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세게 나오지 않아도 되는,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을 기대할 때 이런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하락보다는 적어도 지지되거나 소폭이라도 반등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빠른 반등에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 선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개별 주식 선물 시장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코스피 선물 그러면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 으로 해서 선물을 만드는데, 개별 주식 선물이라는 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이런 주식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입니다. 만기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즉 옵션 만기일에 만기가 돌아오고요. 이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현재 191개 종목이었는데 지난 4월 22일 날에 새로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26종목, 코스닥 11종목에서 37종목이 신규 상장이 돼서 223개로 증가했어요. 거래소에서는 개별 주식 선물의 신규 상장은 아마 7월달 정도에 매년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이제 4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그래서 매년 2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날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간 200개, 그다음에 코스닥 대형주 종목들 합쳐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최종적으로 다 개별 주식 선물에 상장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상장된 종목들 유가증권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 개별 주식 선물 전체에 미결제 약정을 까만색 선으로 차트 여기서 표시를 했습니다. 11월 초에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매도 세력이
주식을 숏을 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선물 시장으로 몰렸어요. 그래갖고 미결제 확정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는데 그런 이유도 있고 추세를 날 때 보통 미결제 확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미결제 확정의 증가세가 이렇게 좀 둔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만기 이후에 줄었다 다시 증가하긴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다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가정을 하나 할 수 있겠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약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정고점을 강하게 넘어가는 그런 추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두 가지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생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은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당분간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코스피 지수로만 본다면 2800포인트 정도를 목표로 보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한타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